14화 선공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최종화를 남겨두고 더 이상 변유한 배우와 고준 배우님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선공개 영상에서는 현구탁이 박형식 죽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노상철과 함께한 현구탁은 박형식 사고 현장에 경찰이 아닌 왜 정우가 먼저 있었냐며 의문을 제기하죠. 그의 말투로 보아 박형식 또한 정우가 죽인 것처럼 몰아가려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노상철은 그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하죠. 바로 박형식이 죽기 직전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형식의 통신 내역만 조회해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정우가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박형식은 보이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후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죽은 박형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구탁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리지는 보이지 않은 채 노상철에게 뭘 또 의심하는 거냐며 따지는데요. 그의 말투는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보이죠. 아마도 현구탁은 지금쯤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못 기운 첫 단추로 인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노상철은 부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구탁 또한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며 승인합니다. 현구탁 또한 노상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가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가 없다는 사실 말이죠. 또한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결국 예영실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무서운 여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남편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 말이죠. 여기서 이런 생각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편도 가차없이 내치는 여자가 자신 하나 어떻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신에게도 혹시 있을 수 있는 무언가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14화에서는 현구탁과 예영실의 개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화에서는 박형식의 부검이 진행될 텐데요. 노상철의 말대로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부검에서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형식은 죽기 직전 예영실이 사주한 사람으로부터 주사로 공격을 당했었는데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면제일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후 통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강제로 주입시켰고 최종적으로는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예영실이 아무리 스스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타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박형식이 죽은 장소는 휴게소인데요. 주변이 어둡고 한적해 보이기는 했지만 CCTV가 없을 수는 없는 장소이죠. 예영실이 박형식 위치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일 텐데요. 그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한 것이죠. 위치 추적 앱 설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박형식이 누군가에게 협박 문자를 받고 있을 때 예영실이 그의 폰을 가져가 버렸죠. 대신 새로운 폰을 개통해 줬었는데요. 아마도 이때 그의 행적을 감시하기 위해 위치 앱을 깔아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박형식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고 말이죠. 이 드라마에서 보면 현구탁과 예영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의 심리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박형식 또한 외형적으로 보면 잘나가고 멋진 의사였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영실에게는 꼼짝도 못한 채 거의 복종하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에게 있어서는 예영실이 배우자가 아닌 늘 두려운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영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것을 알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에게 강하게 대든 것인데요. 예영실 또한 이런 박형식의 모습에 놀라며 더 이상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다고 여겨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죠. 13화 엔딩에서 정우가 죽은 박형식을 잡고 오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신추호가 죽었을 때와 비슷한 장면이었죠. 두 사람 모두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인데요. 정우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우는 박형식을 안고 다은이 어디 있냐며 강하게 울분을 토하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노상철도 몹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14화 예고편에서 현구탁과 정우가 수호화실 지하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정우가 당시 사건 목격자인 수호를 찾아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수호에게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화실 지하에 다은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1년 동안 자신이 잘 돌보고 있었다고 말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우는 경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놀란 정우는 다급히 지하실로 내려갔을 것으로 보이죠. 뒤늦게 이 사실을 한 현구탁이 집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정신이 아픈 수호는 지하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된 현구탁과 정우는 강하게 언쟁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구탁의 실체를 모두 알아버린 정우가 배신감을 토로하며 흥분해서 소리친 것이죠. 정우가 현구탁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삼촌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았냐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현구탁은 미안함과 죄책감 대신 지겹다며 또 그 소리냐며 정우를 강하게 질책하죠. 그리고 급기야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화실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위에 있던 수호가 화재를 보고 달려 내려오게 될 텐데요. 이는 정우와 현구탁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밀 공간에 있는 다은이를 구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호는 11년 동안 죽은 다은이에게 살아있는 사람 대하듯 책을 읽어주며 정성껏 돌봤었는데요. 그런 다은이가 화재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죠. 수호는 다은이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비밀 공간으로 달려가게 될 텐데요. 현구탁은 이런 수호를 말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이죠. 수호는 현구탁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잠가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화재는 점점 더 번지게 되고 수호는 안에 갇혀버리고 현구탁과 정우만 빠져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수호를 향해 현구탁은 울부짖게 되겠죠. 자기 자식은 이리도 소중한데 정우에게는 왜 그랬을까요? 이후 출동한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이게 되고 그곳에서 사망해 있는 다은과 수호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현구탁이 지른 불에 하나뿐인 아들 수호가 죽게 되는 것이죠. 현구탁은 그동안 자신이 행해왔던 이 모든 것들은 아들 건우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리화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아들 수호마저 자신 때문에 죽게 되자 멘탈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로써 현구탁에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랑하던 두 아들도 자신 때문에 죽고 그토록 갖고자 열망했던 권력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 예영실도 박다은 죽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자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실에서 다은 시신이 나온 이상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영실이 승진을 대가로 자신에게 제안을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이 공모해 사건을 정우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말이죠. 박형식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예영실은 결국 현구탁에 의해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영실 비서도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비서 또한 남편까지 죽인 예영실을 더 이상 비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모든 걸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노상철에게 예영실이 최나겸을 만난 사실과 박형식 폰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한 사실까지 모두 다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위치를 파악한 예영실이 누군가에게 사주를 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설은 13화에서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해 무천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나겸으로 인해 떠나지를 못했죠. 14화에서 모든 빌런들은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될 텐데요. 원작에서는 하설과 정우가 연인으로 나오죠. 드라마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설은 정우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설 또한 의사로서 상처를 받고 이곳 무천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물론 상처의 종류는 다르지만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